오늘 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어제 만원으로 장보기 10번째 이마트 편을 올리고 오늘은 좀 쉬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겹쳐있고 황금 연휴였잖아요. 힘든 건 없었는데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제는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스키야키가 나오는 걸 보고 오늘 저녁은 스키야키를 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 간 김에 냉동 양지 샤브샤브도 사왔고요. 그리고 샤브샤브에 넣을 배추, 그 다음에 버섯, 그리고 청경채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거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한상 차릴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손님 초대 요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요리는 쉬우면서 폼나는 요리가 바로 밀푀유 나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키야키를 밀푀유 나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밀푀유 나베는 좀 모양 있게 차곡차곡 쌓아서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밀푀유 나베와 함께 다른 반찬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먹을만 하면서 좀 푸짐해 보이게끔 한번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장 봐온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냉동 양지 샤브샤브 고기를 사왔고요. 그 다음에 버섯, 새송이 버섯, 그리고 배추, 청경채, 그리고 호박도 사왔어요. 이 호박을 왜 사왔을까요? 뭘 해먹으려고 했나? 어쨌든 자, 이렇게 사왔었는데 이것만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올려야 되니까 제가 오늘 또 장을 봐왔습니다. 세발나물, 두부, 그 다음에 파프리카와 피망, 오이, 맛살, 깻잎, 가지, 그 다음에 청고추와 홍고추, 콩나물, 당근 구입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모양을 내주는 데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이 들어가야 음식이 더욱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망도 넣어주고 고추도 넣어주고 그리고 당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온 게 또 있어요. 가지 볶음을 만들어서 같이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재료가 얼마냐면 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이마트에서 사온 게 한 15,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오늘 사온 장이 13,000원 정도 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재료가 있는가, 겹치는 양념이 있는가, 미리 만들어서 보관을 해도 되는 음식과 먹기 직전에 만들어야 될 요리를 나눠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우선 재료들을 다듬고 그리고 겹치는 재료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먼저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 음식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먹어도 되는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끓이거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면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개 큼직하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파도 굵은데 잘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국물용 멸치와 다시마를 넣을 건데 물을 넣으면 더 시원해요. 그런데 지금 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마와 멸치 넣고 1리터, 다음 2리터 2리터의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끓으면 또 줄어들겠죠? 양파, 대파, 국물용 멸치 한 10마리 정도, 그 다음에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불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제 육수가 끓는 동안 야채를 씻어주시면 됩니다. 밀푀유 나베에 들어갈 야채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씻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럼 밀푀유 나베는 이따 만들고 우선 두부 샐러드와 세발나물, 그 다음에 콩나물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레시피는 자세히 보기에 올려놓을게요. 육수가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반찬을 만드는 동안 육수를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지튀김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가지튀김에 찍어 먹을 소스인데 대파와 홍고추,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고추씨는 제거해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4스푼, 올리고당 1스푼과 3배 식초 2스푼을 넣어줍니다. 2배 식초는 3스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또는 포도씨유를 2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어서 보관해두면 됩니다. 가지를 자릅니다. 3개의 가지 중에서 2개는 튀김, 1개는 볶음용으로 잘라줍니다. 튀김용 가지는 반으로 잘라서 도톰하게 반달썰기를 해주시고요. 볶음용 가지는 반으로 잘라서 어슷썰기 하시면 됩니다. 양파와 홍고추, 청고추도 썰어주세요. 달궈놓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가지가 기름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십니다.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굴소스 1스푼 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빨리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없다 싶으면 양념장을 미리 만들었다가 한꺼번에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청고추, 홍고추를 넣고 볶아주세요. 가지를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져 버리거든요. 조금 아삭아삭 쫄깃쫄깃하게 볶아줍니다. 액상 조미료는 1스푼, 가루 조미료라면 3분의 1스푼만 넣어주시고요. 간을 보고 싱겁다면 진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굴소스 가지나물 볶음 완성. 그러면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이제 밀푀유 나베 육수는 3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주었어요. 반찬을 만드는 동안 제일 약한 불에 놔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히려 30분보다 더 많이 우려주었어요. 체에 받쳐서 육수만 담아냅니다. 가지 튀김만 만들면 되는데요. 가지 튀기기 전에 밀푀유 나베를 전골 냄비에 준비해 둡니다. 배추 위에 깻잎, 고기 순서로 계속 쌓아주시면 됩니다. 버섯을 넣기도 하는데 두꺼워져서 나중에 흐트러지더라고요. 식탁 위에서 바로 끓여 먹을 거라서 준비만 합니다. 휴대용 버너가 없다면 상차림을 할 때 가스레인지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버섯, 청경채 등을 먼저 잘라 준비해 주세요. 이 고기를 썰은 도마나 칼로 야채를 썰면 좀 안 좋은데 저는 시간상 그냥 같이 했습니다. 바로 먹으면 괜찮고요. 좀 오래 보관해야 된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하면 야채와 고기 도마는 따로따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새송이버섯 기둥은 잘라서 전골 냄비 가운데에 넣어줄 거예요. 쌓아둔 배추와 고기는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깊은 냄비 말고 전골 냄비에 해야 이쁘게 나와요. 차곡차곡 전골 냄비에 빙 둘러주세요. 전골 냄비 가운데에 버섯과 청경채를 놓아줍니다. 전골 냄비가 얕으니까 짤막하게 잘라서 세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팽이버섯도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고요. 남은 야채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먹고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육수를 더 넣고 이 잘라서 남은 야채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이시면 돼요. 칼집 넣은 표고버섯을 올려서 꾸며주면 밀푀유 나베 준비 끝. 이제 가지튀김을 올릴 접시를 꾸며줄 건데요. 오이를 얇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도 썰어주고 두 번째 메인 요리니까 큰 접시에 담아줍니다. 오이 대신 양상추를 올리셔도 돼요. 튀김가루와 물 1.5대 1로 반죽을 합니다. 기름 위에 튀김 반죽 조금 떨어뜨려서 기름 위로 이 반죽이 떠오르면 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튀김 반죽 골고루 묻혀주셔야 돼요. 무섭다고 멀리서 떨어뜨리면 더 위험합니다. 가지에 물기가 있다면 아시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튀겨줍니다.
큰 냄비에서 하면 기름을 많이 쓰게 돼요. 작은 냄비에서 여러 번 튀겨줍니다. 프라이팬에 얇게 기름을 뿌리고 튀겨주면 튀겨지는 게 아니라 기름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삭하지도 않아요. 돈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작은 냄비에다가 돈가스도 튀겨주면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습니다. 이 가지튀김이 은근히 맛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소스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3만 원으로 차려보는 잔치상? 아니 3만 원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아니 3만 원으로 차려본 밥상입니다. 마지막 요리 가지튀김까지 완성했습니다. 중간중간 튀김의 잔여물을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타지 않습니다. 6인용 식탁에 차려봤습니다. 다행히 상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는데요. 카메라가 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메인 밀푀유 나베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준비한 음식을 올립니다. 가지튀김 위에 소스를 뿌리고 밀푀유 나베에 육수를 넣고 끓여줍니다. 이제 개인 접시에 덜어서 고기와 야채를 함께 칠리 소스 또는 연겨자 간장 소스에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3만 원으로 차려본 밥상 어떠셨나요? 손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부모님께 제대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뭐야? 그래요. 그래서 어깨 좀 우쭐우쭐해집니다.